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어의 원자 모형 가볼게요. 보어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사람입니다. 수소 원자가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수소 방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를 강하게 주면 수소에게 그러면 빛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빛을 프리즘, 그러니까 프리즘이라는 거는 분광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분광기. 그러니까 빛을 쪼갠 거죠,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통과를 시켰을 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이라는 거는 특정 파장의 빛,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신기한 거냐면, 여기 보시면 햇빛 같은 경우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이 연속적으로 다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똑같은 빛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정한 빛만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 까만색으로 여기 보이는 부분 있죠?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빛이 나오지 않은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이런 파장의 빛만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본 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건데,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10원짜리 길이 있고요, 20원짜리 길이 있고 30원짜리 길이 있는데, 근데 15원짜리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영역이 있다. 그거를 이제 전자 껍질,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를,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에게 가까운 순서대로 우리는 첫 번째 껍질을 1번 껍질, 이제 2번 껍질, 3번 껍질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보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를 K라고 그냥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K, L, M, N 순으로 이 알파벳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주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껍질의 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를 아까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특정한 에너지를 그러면 계산을 해 봤겠죠. 그래서 그 계산된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몇 번째 껍질이냐, 즉 주양자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는,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 1몰당 이제 만약에 첫 번째 껍질이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껍질이면 2, 세 번째 껍질이면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312kJ/몰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그 다음 마이너스 9분의 1312 이렇게 쭉쭉쭉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근데 에너지라는 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음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일 안정할 때가 마이너스 1312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무한대 껍질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무한대 껍질이 되면은, 자, 수학2를 이제 배우신, 상황이라면은, 이제 리미트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대의 에너지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 전위와 에너지의 출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전자라는 거는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그 껍질로 가려면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이제 적었던 대로 여기가 10원짜리 길이고 여기가 20원짜리 길이면은 10원을 넣어줘야 20원 길로 갈 수 있어요. 5원만 넣고 이제 15원짜리 길을 가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에너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자가 이동을 하려면 요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흡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에너지를 받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용돈 받아서 집 나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집에 다시 들어오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 나가고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부호가 다른 것이죠. 에너지 흡수하는 거는 이제 바깥쪽 껍질로 나갈 때는 흡수, 안쪽 껍질로 들어올 때는 방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자 전위와 에너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실제로 에너지 계산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냥 에너지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뭐 k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k이고 두 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k이고 세 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k이고 네 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16분의 k이고 이런 느낌이겠죠. 자, 여기서 근데 미리 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두 개를 빼보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빼보면 4분의 3k가 되고, 요렇게 두 개를 뺀다면은 36분의 5k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빼보면은 뭐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두 칸씩 뭐 세 칸씩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뺐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계산을 할 때 좀 빠르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 빛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그래서 가끔은 파장의 비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1대 2다라고 하면은 그걸 뒤집어서 1대 2분의 1 이게 파장의 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동수라는 거는 진동수는 에너지와 비례합니다. 자, 진동수는 에너지와 비례합니다. 서로 이게 역수 형태다라는 거를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동수 물어보면 그냥 에너지 B랑 똑같은 거고, 파장을 물어보면은 뒤집어서 비율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 스펙트럼 계열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까닭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에서 낮은 전자 껍질로 전이를 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빛만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레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만 이제 방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 원자에 이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 이제 요거를 알게 되었죠. 일단 라이먼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껍질 이상에서
자,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어떤 껍질이든 간에 첫 번째 껍질, 그러니까 바닥 상태죠. 돌아오게 되면은 무조건 에너지가 자외선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이상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 때, 이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했고, 발견한 사람은 발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 이상에서 세 번째 껍질로 갈 때, 이때는 적외선이 된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파셴입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이 에너지가 높을까요? 적외선이 높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외선이 에너지가 높습니다. 네,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즉,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조차도 자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에너지가 높아요. 근데 만약에 저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간다라고 해도 이 첫 번째 껍질의 이 에너지 간격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발머 계열, 파셴 계열은 라이먼 계열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네 번째에서 첫 번째,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 이렇게 가는 건 전부 다 자외선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에서 두 번째 가시광선이고요. 가시광선, 가시광선, 가시광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적외선, 적외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색깔로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입니다. 색깔로 보인다? 그러면은 가시광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파장이 짧아지니까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파셴 계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좀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줄을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전이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가시광선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는요. 어쨌든 발머 계열은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낮다라는 거는 간격이 제일 짧은 거. 그래서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줄에 있는 거는 네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간 거.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간 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전이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